딸애가 결혼하겠다고 해서 상견례 자리에 가던 길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시부모님이 조금 까칠하더라도 이해해줘? 뭐? 미리 욕먹을 각오를 하라는 거니?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성격이 다르니까 잘 융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이야. 네 시부모가 나한테 융화되면 안 되냐? 알았어. 엄마 기죽지 말고 하고 싶은 말 다 하세요. 대신 싸우지만 마요. 내가 먼저 시비를 걸 일이 있겠냐? 딸내미 다 키워놨더니 시집 가기도 전에 잔소리를 다 듣네. 의사랑 결혼한다고 엄청 유난이네. 오냐? 네가 원하는 대로 시부모 비위 잘 맞춰주마 됐냐? 30분 만에 도착한 으리으리한 고급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종업원의 안내를 따라 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유미 엄마입니다. 처음부터 늦으셨군요. 남들 같으면 화가 났겠지만 저희가 이해심이 넘쳐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서 오세요. 여보, 당신은 왜 인사를 그렇게 하나? 그리고 우리가 일찍 온 거야. 사돈이랑 며느리는 딱 맞게 온 거라고. 당신은 처음 본 유미 엄마 편을 들어? 마누라 아닌 여자를 보니까 설레나 봐. 사람 참 못하는 소리가 없구먼. 처음 인사부터 안사돈과 마찰이 있었고 순탄치 않을 상견례가 될 거라는 걸 예상했습니다. 사돈, 혼자서 유미를 키우셨다고요? 아, 네. 고생 많이 하셨으려나? 뭐해서 유미를 키우셨어요? 이래서 키웠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요? 제가 유미한테 들은 게 하나도 없네. 뭐하고 사셨는지 좀 알려줘 봐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애 아빠를 잃고 나서는 가정부로 일했어요. 유미를 돌보면서 일을 해야 해서 상주 가정부로 30년 넘게 일했습니다. 붙박이 식모라는 거죠? 네, 같은 의미죠. 내가 기대를 내려두고 여길 나왔는데 예상보다 더 수준이 안 맞는 사돈이 나오셨네요. 여보, 말 조심해. 당장 사과드려. 아니, 내가 뭐 틀린 말을 했어? 사돈어른 괜찮습니다. 안사돈 틀린 말씀 하지 않으셨어요. 거봐, 괜찮다잖아. 저기 유미 엄마. 식모로 30년을 일했으면 뭐 가진 게 있어요? 유미 시집 보낼 형편은 되시려나? 어떻게 해서든 결혼시켜야지요. 모성애가 있으시네. 그런데 식모 사돈은 좀 그렇다. 아무리 우리가 집안을 안 본다고 해도 식모랑 사돈 맺으면 괜히 계급이 깎이는 것 같은 기분이 들 것 같은데. 안사돈이 예의를 차리지 못하고 필터 없는 정수기 마냥 쏙쏙 말을 뱉어내는데 솔직히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딸과 예비 사위가 누가 봐도 천생연분이고 저 하나 자존심 상한다고 파토내는 건 말도 안 되니 꾹 참았습니다. 지훈이 어머님, 제가 부족한 사람이긴 하나 그렇다고 부끄러운 사람은 아닙니다. 직업이 그 사람의 신분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기도 하고요. 그러니 부디 저에 대한 편견을 버려주세요. 치, 얌전하게 내 말을 다 받아치시네. 이 결혼을 시킬지 말지 조금 고민을 해봐야겠는데 만약 우리 아들 지훈이랑 유미가 결혼하게 되면 사돈이 아들 집에서 가정부 노릇은 해주실 수 있죠? 제가 수고비는 챙겨드릴 테니까 하실 수 있겠죠? 의사 아들을 장가 보내는데 엄청 손해보는 기분이라. 뭐 아니다 싶으면 관두고요. 자식 집에 가서 살림 돕는 게 뭐가 힘들겠어요. 그리고 사돈한테 왜 돈을 받겠어요. 그냥 자주 도우러 갈 겁니다. 그거 하나는 마음에 드네. 그럼 더불어 우리 부부집도 와서 살림 좀 봐주시면 안 될까? 식모 근성이 어딜 가지 않으니 헌신 좀 해줘요. 사돈 농담도 참. 농담으로 들렸어요. 나 실없는 말이나 하는 그런 여자 아니에요. 그래요. 안사돈이 제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면 제가 살림 도우러 가겠습니다. 만족하는 대답이 됐나요? 네, 아주 만족해요. 지금 하신 대답에 가산점을 드리고 싶네요. 저는 아무렇지 않게 웃는데 제 딸은 화가 많이 났는지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있었답니다.
의자를 뒤로 끌고 일어서려고 하는 것 같아 딸의 팔을 잡았죠. 그리고 복화술로 말했습니다. 우리 딸 가만히 있어. 네가 지훈이랑 꼭 결혼하고 싶댔잖아. 엄마가 시집 보내줄 테니까 가만히 참아. 다행히 제 말을 듣지 못한 사돈부부는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한숨을 쉰 딸은 고개를 떨구고 음식을 내려다보고 있더군요. 그때 제 핸드폰 진동이 울렸고 메시지를 확인하고 사돈부부한테 말했습니다. 저기 사돈, 한 분 더 오셔도 되지요? 누가 또 와요? 아, 설마 애인? 네, 딸 모르게 사귀고 있는 사람인데 결혼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불렀는데 주차장에 도착했다네요. 괜찮을까요? 그러자 사돈어른이 고개를 크게 끄덕이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럼요. 어서 오시라고 하세요. 안사돈. 좋은 만남을 가지고 있는 남자분이 있다니 축하드립니다. 엄마 결혼해? 누구랑? 나한테 한 번도 이런 말 한 적 없잖아. 오늘 하려고. 엄마도 새 시집 가려고. 너도 결혼하니까. 해도 될 거라고 판단했어. 헐, 우리 엄마 완전 대박이네. 그래, 엄마가 좋다면 그렇게 해야지. 어떤 분인지 궁금하네. 제가 재혼할 새 남편이 올 거라고 했더니 안사돈이 바람 빠지는 웃음소리를 내더군요. 식모가 새 시집 갈 남자가 뻔하지. 유미 엄마, 처음 만난 자리에서 별걸 다 아시네요. 그래요, 일단 들어오라고 해요. 재밌는 구경이나 해보죠. 어디 머슴이나 백정 같은 남자가 오는 거 아니야? 크크크. 저는 빙그레 웃으며 예의 없는 안사돈의 말에 애써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새 남편이 될 그이가 문을 열고 저희 룸에 들어왔어요. 아이고, 실례합니다. 김영자 씨의 새 신랑 되는 사람입니다. 그이의 인사에 딸도 놀라고 사위도 놀라고 사돈부부도 크게 놀랐습니다. 안사돈은 입에 머금고 있던 물을 공중에 뿜더니 사례가 들렸습니다. 설마 이분이 새 남편? 저는 씩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안사돈. 제 새 남편과 눈을 마주치자 화가 가라앉았고 저의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30년 동안 힘들게 살아왔던 저의 인생이 말입니다. 그때 이야기를 잠시 쓰고 상견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뒤에 알려드릴게요. 저의 새 남편이 누구인지 맞춰보는 재미도 함께 느껴보세요. 그럼 과거로 돌아가겠습니다. 제 나이 29살 때 딸이 7살이었습니다. 시골에서 소소한 행복으로 살고 있을 때였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퇴근하고 버스를 탔는데 집에 오는 산 중턱 깔딱 고개를 넘어오는데 버스 기사가 졸음운전을 해서 코너에서 핸들을 틀지 못해서 추락사고가 났답니다. 승객들 모두 사망하는 사고였어요. 그때 남편을 잃고 딸과 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이에게 미안하지만 슬픔은 잠시였고 당장 먹고 살 길이 걱정이었어요. 시골에서 제가 돈 벌 수 있는 일자리는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딸을 데리고 떠나야만 했답니다. 무작정 보따리를 싸서 시내로 나왔고 허름한 용역 사무실에 들어가 일자리를 달라고 했습니다. 사장님, 혹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딸이 있어서 같이 지내면서 하는 일이면 좋겠는데. 뭐야, 애 딸린 이혼녀예요? 에이, 재수없게. 사장님, 이혼이 아니라 사별했어요. 저희 모녀는 지금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합니다. 좀 도와주세요. 아, 사별이요? 얼굴이 꽤 반반하게 생긴 걸 보니 저기 터미널 옆에 술집 가면 딱이겠구만. 거기 방도 딸려 있으니까 딸내미 키우면서 일하면 되겠네. 어떻게 바로 전화 넣을까? 술집이요? 아니요, 됐습니다, 사장님. 사람을 우습게 보신 것 같은데 그러시면 안 되죠. 안 할 거면 말지. 어디서 훈기질이야. 당장 나가. 재수없으니까. 시내에 나가봤지만 그래봤자 시골 바닥이어서 할 만한 일자리가 술집이나 다방 말고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까지 나가는 고속버스를 타고 멀리 나가게 되었어요.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먼저 여인숙을 잡았고 슈퍼에서 빵과 우유를 사서 딸의 배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자리를 구하려고 딸의 손을 잡고 나갔는데 전봇대에 붙은 벽보를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저는 공중전화로 전화를 걸었어요. 저기 구인 벽보를 보고 연락드렸어요. 아, 그래요? 지금 어디세요? 면접 보러 올래요? 저기 사모님,
상주 가정부를 찾는 거 맞으시죠? 저 딸이 있는데 같이 가도 될까요? 딸이요? 그럼 일하게 되면 딸내미랑 우리 집에서 기거하겠다는 건가요? 네, 사모님. 제가 오갈 곳이 없고 어린 딸을 맡길 데가 없어서요. 괜찮을까요? 뭐 우리 집이 넓으니까 상관없긴 한데 일단 와봐요. 면접 보고 결정할 테니.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모님. 주소 불러주시면 당장 달려가겠습니다. 그렇게 아주 운 좋게 상주 가정부로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면접 보는 사모님은 나이가 저보다 한 10살은 많아 보였답니다. 애아빠가 사고로 숨지고 시골에서 무작정 올라왔다고? 딱하네. 네, 제가 지금 물불 가릴 때가 아니에요. 사모님, 당장 우리 딸내미 밥을 굶기게 생겼으니 꼭 좀 받아주세요. 충성을 다해서 모시겠습니다. 저 살림은 곧잘합니다. 이렇게 넓은 집에서 일해본 적 없지만 알아서 척척 해내는 가정부가 되겠습니다. 애가 많이 어리네. 7살이라고요? 시끄러운 애 아니겠죠? 그럼요. 아주 조용하고 내성적인 아이예요. 그럼 딱 한 사람 살려준다고 생각하고 받아줄게요. 잘해봅시다. 저는 감사함에 벌떡 일어나 눈물을 흘리며 90도로 허리를 꺾고 인사했습니다. 사모님 고맙습니다. 저와 딸을 살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인사는 그만하고 어서 짐이나 풀고 씻어요. 2층에 올라가요. 내가 안 입는 옷이랑 줄 테니까 따라와봐요. 사모님은 저에게 빛과 소금 같은 존재였습니다. 얼른 방으로 올라갔는데 이전에 살던 집보다 100배는 좋았답니다. 딸은 두 눈을 크게 뜨며 말했어요. 엄마, 우리 오늘부터 여기서 사는 거야? 응, 유미야, 어때? 꿈의 궁전 같아. 정말? 우리 유미가 옆에 있어서 이런 집에서도 살아보네. 앞으로 우리 둘이 재밌게 살자? 아, 여기는 우리 집이 아니니까 조심해야 해. 1층에는 사장님과 사모님이 계시니까 뛰면 안 되고 큰 소리로 말해도 안 돼. 알겠지? 응, 알겠어, 엄마. 얼마 되지 않는 짐을 풀었고 딸을 씻기고 저도 깔끔하게 씻고 나와 주방으로 내려갔습니다. 집기와 냉장고 안을 모두 눈에 담았고 집안과 마당, 대문 밖까지 한 바퀴 돌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저녁 시간이 가까워지자 사모님이 알아서 식사를 차려보라고 해서 냉장고에 있는 재료로 정성껏 한상을 차렸습니다. 이윽고 집안 사장님이 들어오셨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상주 가정부로 일하게 된 김영자라고 해요. 그리고 제 딸 유미도 같이 들어왔습니다. 유미야 인사드려. 딸이 배꼽 인사를 하자 사장님이 활짝 웃으시며 인사를 받아주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따님이 참 귀엽네요. 유미 안녕? 아, 제 뒤에 따라 들어오는 사람은 제 운전기사입니다. 가정부가 새로 들어오셨군요. 반갑습니다, 영자씨. 그런데 진짜 미인이시네요. 아니에요. 제가 뭐가 미인인가요? 사모님이야말로 빛이 나는 미인이시죠. 네, 그렇죠. 사모님도 미인이시죠. 그럼 앞으로 자주 뵐 테니 잘 좀 부탁드립니다. 와, 주방에서 맛있는 냄새가 솔솔 나네요. 자, 인사들 했으면 다 같이 식탁에 앉지. 사장님과 기사님과 인사를 했고 다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저와 딸은 나중에 먹으려고 했는데 사모님은 가정부와 운전기사도 항상 같이 밥을 먹었다며 눈치 보지 말고 앉아서 식사하라고 일러주셨습니다. 처음 제가 차린 식사가 어떨지 궁금했는데 다행히도 다들 맛있게 드셨습니다. 이야, 된장찌개가 꿀맛이네. 예전 가정부 이모님보다 훨씬 손맛이 좋으시네요. 그러게요, 사장님. 기가 막히는 맛입니다.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모를 맛인데요. 찌개뿐만 아니라 나물무침도 드셔보세요. 아주 그냥 고향의 맛입니다. 아유, 다행이네요. 맛없으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입에 맞으시다니. 마음이 놓입니다. 그럼 저 합격인 거죠? 영자씨, 내가 반까지 내어줬는데 설마 밥이 맛없다고 쫓아낼 것 같아? 아무튼 가장 중요한 밥을 차라니 걱정할 필요가 없겠어. 감사합니다, 사모님. 앞으로 정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첫날 밤은 안심하고 꿀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딸과 둘이서 어떻게 살아가나 막막했는데 시작부터 행운이 찾아와서 정말 하늘에 감사했죠. 그리고 이튿날 아침 6시에 일어나 씻고 아침을 준비하고 집안일을 알아서 찾아 척척 해결했답니다. 손끝이 야무지네, 영자씨. 나이도 젊은데 어쩜 그렇게 일을 잘해? 아니에요, 사모님. 그냥 일반 주부 수준인걸요.
그런데 혹시... 네? 어제 저녁에 본 김 기사 말이야. 자네 보는 눈이 꼭 첫눈에 반한 사람 같지 않아? 그럴 리가요, 사모님. 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아, 내가 잘못 봤나? 나는 두 사람이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거든. 말도 안 돼요. 저는 사별한 미망이자 딸이 있는 여자인걸요. 기사님은 총각 아니에요? 그렇긴 하지. 그런데 그게 중요한가? 나는 둘이 왠지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말이야. 사모님, 저는 여기서 연애나 재혼 같은 건 꿈도 꾸지 않아요. 가정부로 최선을 다하고 딸 유미를 학교에 잘 보내는 것만 생각하고 있다고요. 아, 그래, 그래. 내가 괜한 말을 했네. 영자씨 못 들은 거로 해. 그리고 올해가 몇 달 안 남았으니 유미가 다닐 학교도 미리 한번 가봐. 여기서 5분 거리니까 구경하고 와. 사모님이 마음을 많이 써주셔서 정말 기뻐요. 사모님은 저에게 큰 은인이십니다. 이 은혜를 절대 잊지 않을게요. 고맙단 말 좀 그만해. 나도 사람이 필요해서 자네를 뽑은 거니까. 사모님이 넌지시 김 기사님과 저를 어울리는 한 쌍이라고 하셨지만 저는 전혀 기대도 관심도 없었습니다. 남의 집에 얹혀 살면서 딸을 키워야 하는 입장이니 괜한 상상은 일절 하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사장님 댁에서 일하는 사람이 또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정원 관리하러 왔습니다. 팔뚝이 제 허리만한 남자가 대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 네네. 안녕하세요. 사모님께 전달받았어요. 매주 오셔서 정원 관리해 주시는 분이라고요? 반갑습니다. 새로 오신 가정부이신가 보군요. 미인이시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모르게 아니라고 대답하지 못하고 수줍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정원 관리하시는 걸 보다가 땀을 흘리는 걸 보고 음료수를 가져다 드렸어요. 이것 드세요. 고맙소이다. 네? 제가 머슴 같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말을 좀 재밌게 합니다. 아, 네네. 저기 꼬맹이가 따님이세요? 네, 제 딸 유미라고 해요. 엄청 귀엽네요. 나도 저런 딸이 있었으면 소원이 없을 텐데. 제가 별소리를 다 하는군요. 신경 쓰지 마십시오이. 제 딸을 귀엽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필요한 게 있으면 부르세요. 필요한 건 가정부님의 미소입니다. 저는 빨개진 얼굴을 숙이며 되물었습니다. 네? 농담입니다. 수줍어하시는 게 참으로 귀여우십니다. 남자다운 매력이 철철 넘치는 정원 관리사까지 사장님 댁에서 일하는 사람을 모두 만나보았고 금세 친해졌답니다. 그런데 일한 지 한 달이 지나고 정말 난감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운전기사님이 저에게 사랑 고백을 했답니다. 유미 어머님, 영자씨, 제가 영자씨를 좋아합니다. 네? 김 기사님, 무슨 말씀을... 방금 들으신 대로입니다. 제가 영자씨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기사님, 저는 애딸린 과부입니다. 그리고 제 밥그릇을 지켜야 하는 가정부이고요. 제가 누군가와 사랑에 빠질 여유 같은 건 없습니다. 그리고 기사님이 총각이라고 들었는데 왜 저 같은 여자를 좋아하세요? 밖에 나가면 예쁜 여자는 널리고 널렸습니다. 김 기사님이 제가 괜찮은 여자라고 잠시 착각을 하신 것 같아요. 아니요, 제 마음은 진심입니다. 저 한 달 동안 영자씨 생각에 밤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습니다. 매 순간 영자씨가 생각난다고요. 저와 연애해 주십시오. 하지만 저는 연애는 정말 하고 싶지도 할 여유도 없어서 거절했습니다. 기사님, 죄송해요. 대신 우리 친구해요. 친구요? 아, 그럼 제가 나이가 한 살 더 많으니 오빠 동생 사이로 시작하죠. 오빠 하다가 유미 아빠가 되고 여보 당신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사님, 제발요. 알겠습니다, 영자씨. 곤란하지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친구로 지내요. 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로 김 기사님은 몰래 저를 챙겨주셨습니다. 딸과 먹으라고 간식거리를 자주 가져다 주셨는데 사장님 부부 눈에 띄지 않고 몰래 주셨어요. 영자씨, 이거 밤에 방에 가져가서 유미랑 먹어요. 마른 오징어랑 과자네요. 우리 딸이 좋아하는 과자를 어떻게 하시고... 고맙습니다. 잘 먹을게요. 맛있게 드세요. 그럼 내일 봐요. 챙김을 받으니 기분은 좋긴 했지만 남의 집에 얹혀 사는 입장에서 이런 일이 생기니 민망하고 들킬까봐 떨렸어요. 그런데 얼마 뒤에 또다시 고백을 받았습니다. 영자씨, 제가 정원관리하러 여러 집을 다니는데 영자씨의 얼굴만 보면 너무 기분이 좋아서 웃음이 절로 지어집니다. 네? 아, 고맙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제가 해야죠. 예쁘게 태어나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민망해서 고개를 숙이자 정원 관리사가 말했습니다. 저기 우리 말입니다. 한번 만나보는 게 어때요? 관리사님, 저는... 거절하면 저 여기 이 집에 다시는 안 올 겁니다. 네? 주인 집 사장님, 사모님이 정원 관리사님은 절대 바뀌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랑 만나줘요. 죄송해요. 안 되겠어요. 저는 얹혀 사는 입장이고 딸을 잘 키우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신경 쓰고 싶지 않아요. 내가 유미 아빠 할게요. 내 집에 가서 살면 되잖아요. 관리사님 죄송해요. 그런 말씀은 이제 그만해 주세요. 대신 친구 같은 사이로 지내요. 그럼 되죠? 이거 참 보기 좋게 차였구만. 그래요.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라는 걸 모르는 놈이니 제 마음을 받아줄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총각인 남자들이 뭐가 아쉬워서 저에게 고백하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상처받지 않게 말을 잘 해줬으니 더는 곤란하게 만들지 않을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예상치 못한 매우 큰 싸움이 났습니다. 주인집 마당에서 큰 소리가 나서 나가봤더니 운전기사님과 정원관리사님이 주먹 다짐하고 있었답니다. 두 분 뭐 하시는 거예요? 왜 싸우고 그러세요? 그러자 운전기사님이 정원관리사님의 얼굴에 주먹을 날리며 말하더군요. 이 자식아, 영자씨는 내 여자야. 포기해. 웃기고 있네. 난 훗날 영자씨의 남편이자 유미의 아빠가 될 몸이라고. 포기는 네가 해라 이놈아. 너 나보다 한 살 어리잖아. 이 자식이 감히 형님한테 반말을 해? 네가서 좋겠다 야. 네가 뭐라 해도 영자씨는 나랑 인연이 될 사람이야. 영자씨가 내 팔뚝을 보고 눈 동그래지는 거 못 봤냐? 무식하게 팔뚝 두꺼운 거라 자랑하냐? 야, 나는 안정적인 운전기사 일을 하고 있고 돈도 너보다 훨씬 많이 벌어. 그리고 인물도 출중하다고. 네가 나보다 많이 버는 거 확실해? 월급 까불까? 남의 집 정원에 나무나 써는 허드렛 일 하는 놈이 어디서 설치는 거야? 야, 너 같은 놈한테 우리 영자씨는 가보라니까 포기해. 운정이 운전이라 할 것이지 어디 할 짓이 없어서 가정부를 꼬시냐? 포기는 네가 해. 이놈이. 두 남자는 저 때문에 싸우고 있던 겁니다. 두 사람 모두 멋있는 남자는 확실하게 맞긴 하지만 제가 남자 만날 상황이 아니니 누구의 고백도 받아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또 애딸린 과부인데 도대체 왜 이렇게 좋아해 주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만! 두 사람 모두 그만해요. 난 김 기사님도 정원 관리사님도 남자로 보이지 않아요. 난 먹고 사는 것도 빠듯해서 남자랑 잘해볼 생각이 전혀 없다고요. 두 사람 당장 떨어지지 않으면 주인집 사장님께 말씀드릴 겁니다. 집안에서 싸움박질을 하니 아마 큰일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 잘 생각하세요. 그렇게 말했더니 두 남자가 떨어지더군요. 영자씨, 전 평생 이 집에서 운전기사를 할 겁니다. 그 말은 절대로 영자씨와 떨어질 일도 없으니 기회가 많다는 겁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누가 할 소리? 영자씨, 나는 이 집에 더 자주 오려고 사모님께 나무 좀 더 심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영자씨 얼굴을 매일 보게 될 겁니다. 두 분 총각들이 왜 그러세요? 뭐가 아쉽다고 저를 정 여자가 만나고 싶으면 맞선을 보든 하세요. 알아듣게 말해봤지만 역시나 저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대답하더라고요. 이걸 기쁘다고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괜히 남자나 꼬시는 여자로 취급당해서 가정부 자리를 잘리고 쫓겨날까봐 걱정 근심이 심했답니다. 그래도 사장님 부부가 보는 앞에서는 조용했으니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사장님과 사모님이 힘들지 않게 적당히 일을 시키셔서 일하는 건 그리 힘들지 않았어요. 1년 가까이 지나고 달력을 봤더니 저에게 개인 시간이 필요한 날이 찾아왔더라고요. 그런데 사모님께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늦은 밤 몰래 2층에서 세상을 떠난 남편의 제사상을 간단하게 차렸습니다. 유미야, 오늘이 아빠 기일이야. 우리 절하자. 엄마, 아빠 보고 싶어. 우리 딸, 아빠가 보고 싶구나. 엄마, 학교에서 애들이 아빠 없다고 놀려. 그랬어? 그런 말은 그냥 무시해버려. 친구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놀리는 거니까. 엄마, 새아빠가 있으면 좋겠는데. 새아빠? 유미야, 엄마랑 둘이서 사는 거 싫어? 그건 아닌데 새아빠도 있으면 좋겠어. 그럼 나중에 우리 둘이 살 집을 마련하면 그때 다시 생각해보자. 딸과 몇 마디 나누고 제사상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조용히 해서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뒤를 돌아보니 사장님이 계셨어요. 오늘이 남편 기일인가 봐요. 실례가 안 되면 나도 절을 올려도 될까요? 사장님, 저희 때문에 시끄러우셨나요? 아니에요. 촛불이 보여서 뭔가 해서 올라와 봤습니다. 자, 그럼 나도 유미 아빠한테 술도 올리고 절도 올려보겠습니다. 사장님은 술잔을 가득 채워 제사상에 올렸고 절을 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장님. 힘드시죠? 아니요. 사장님 댁에서 지내는 건 아주 편해요. 사모님도 잘해주시고요. 그리고 운전기사랑 정원관리사가 사랑 고백도 했죠? 사장님, 그걸 알고 계셨어요? 우연히 들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 중 연애할 상대를 골랐습니까?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저는 가정부로 충실하고 딸을 키워야 하는 사람입니다. 연애라뇨, 가당치도 않습니다. 너무 그렇게 빡빡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뭐 그래도 결정은 유미 엄마가 하는 거니 내가 참견하지는 않을게요. 별 말씀을요, 사장님. 저는 이 집에서 조금이라도 실수하고 싶지 않고 가벼운 사람으로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럼 마저 제사 치르고 푹 쉬세요. 사장님은 희미한 미소를 짓고 내려가셨습니다. 사장님 댁에 온 지 2년 가까이 되었을 때부터 사모님이 저에게 화를 내고 짜증을 부리고 막말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더 잘하겠다고 노력했는데 사모님 눈에는 많이 부족해 보였나 봅니다. 야, 식모. 너 요즘 일하는 거 보니까 아주 그냥 안방마님이 따로 없더라. 돈 쉽게 벌고 싶어서 요령 피우는 거니? 사모님, 그럴 리가요. 저는 나름 최선을 다하면서 일하고 있어요. 최선? 웃기고 있네. 하! 집도 절도 없는 걸 구제해줬더니 남자들을 꼬셔서 놀아나는 주제에 너 언제부터 그렇게 싸구려처럼 남자들을 후리고 다녔니? 남자를 꼬시다뇨? 절대 그런 적 없습니다. 정원관리사랑 그렇고 그런 사이라며? 네?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사모님. 운전기사랑도 놀아났다며? 사모님, 두 분 다 아니에요. 저는 하늘의 맹세코 아무와도 연애하지 않았습니다. 그거 진짜야? 운전기사, 정원관리사랑 아무 사이가 아닌 거 확실해? 제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요. 그리고 사모님, 처음엔 저한테 연애하라는 듯이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그냥 한 소리야. 그리고 네가 남자 둘을 가지고 노는 것 같아 괘씸해서 화가 난 거라고. 식모년 따위가 감히 우리 집에서 수고해주는 남자들을 가지고 노냐? 저는 두 남자한테 아무런 감정도 없습니다. 따로 만난 적도 없고요. 오해 푸세요. 앞으로 너 두고 볼 거야. 우리 집에서 더러운 짓거리 하면 그땐 쫓겨날 줄 알아. 사모님은 어디서 누구한테 무슨 말을 들으셨는지 말도 안 되는 걸 믿으시고 저를 판단하셨습니다. 억울했지만 제가 더 조심하는 것 말고는 답이 없는 것 같아 되도록 남자들과 대화하는 걸 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저 때문에 식탁에서 같이 밥 먹는 일은 없어졌어요. 운전기사님과 저는 사장님 부부와 겸상하지 못하고 따로 밥을 먹었답니다. 아니, 그런데 왜 우리 둘만 먹어? 영자씨, 김기사 같이 안 먹고 뭐하나? 내가 시켰어. 앞으로 우리랑 겸상하지 말라고. 여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두 사람이 우리를 너무 만만하게 보는 것 같아서. 아무튼 앞으로는 우리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과는 같이 밥 먹지 않을 거야. 사장님은 의아해 하셨지만 사모님이 기분이 몹시 안 좋은 걸 눈치채고 수긍하고 식사를 하셨습니다. 저는 두 분이 식사하는 동안 딸을 데리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그러자 운전기사님도 따라 나오더군요. 영자씨, 남의 집에서 사는 거 못 같지 않아요? 우리 집에 와서 살래요? 김 기사님, 그런 말씀 하지 말라고 했죠. 아니, 저는 그냥... 유미야, 아저씨가 새아빠가 되면 어떨 것 같아? 운전기사님이 선을 세게 넘는 것이 기가 막힌데 딸이 대답하는 건 더더욱 기가 막혔습니다. 정원관리하는 아저씨랑 똑같은 질문을 하시네요. 난 둘 다 좋아요. 뭐? 정원 아저씨가 너한테 아빠가 돼주겠다는 소리를 했어? 이 나쁜 자식, 감히 내 딸내미한테 그딴 소리를 해? 기사 아저씨도 우리 아빠 아닌데? 우리 엄마가 그렇게 좋아요? 응, 아주 좋아. 아저씨는 유미랑 엄마랑 같이 살고 싶어. 유미야, 아저씨한테 아빠라고 불러볼래? 제가 찌릿하게 강하게 째려보았더니 운전기사님이 고개를 돌리더니 모른 척하더군요. 딸한테도 그런 말을 하니 제 마음이 두 배는 더 불편해졌답니다. 몇 달 동안 사모님께 갈굼을 심하게 당하며 마음을 졸이면서 지냈는데 어느 날 집안에 천지개벽할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놈의 옆에 내가 드디어 걸렸구만. 감히 바람을 피워? 여보, 한 번만 봐줘. 다시는 안 그럴게. 닥쳐! 당신 이번이 처음도 아니잖아. 이젠 더는 못 봐주니 이혼 도장 찍고 짐 싸서 나가!
여보, 한 번만, 딱 한 번만 봐줘. 다시는 당신을 두고 바람 피우지 않을게. 입 닥치고 꺼져. 그 더러운 몸뚱아리 내 눈앞에서 치워 당장. 2층에서 몰래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사모님은 무릎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있었습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죠. 분노를 참지 못한 사장님은 직접 사모님의 짐을 거실 바닥에 내던졌고 이혼장을 꺼내 도장을 받아냈습니다. 그렇게 사모님은 저와 인사도 못하고 쫓겨나셨답니다. 저는 그때부터 더 조용히 가정부로 일했고 딸을 아주 잘 키웠어요. 유미가 중학교에 들어갔을 때 작은 집을 마련해서 사장님 댁에서 나왔어요. 집은 마음에 들어요? 네, 작지만 꽤 좋아요. 모두 사장님께 받은 월급을 모아서 마련했네요. 고맙습니다. 고맙긴 뭘. 아무튼 앞으로도 일은 계속해 주세요. 그리고 유미한테 자주 놀러와도 좋다고 전해주고요. 사장님은 자식이 없어서 유미를 많이 예뻐하셨고 자주 유미의 안부를 물으셨답니다. 그렇게 세월이 쭉 흘러서 딸이 대학을 나오고 직장을 다니며 결혼할 남자까지 데리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다시 딸의 상견례장 이야기를 이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사돈이 저더러 남의 집 식모질이나 하는 사람이니 애들 신혼집과 사돈집에서 가정부 노릇을 해줘야 하는 게 아니냐고 말씀하셨고 저는 얼마든지 돕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혼할 애인이 있다고 공개했고 곧 그이가 상견례장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딸은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랑 재혼하겠다는 분이 이분이셔? 응, 유미야, 너도 잘 아는 분이지? 헐, 대박. 어릴 때 이분이 우리 새아빠가 되길 바란 적이 있었는데. 그랬어? 그럼 잘된 일인 거지? 잘된 일이지. 엄마 축하해. 제 새 남편이 웃으며 들어와 앉자 안사돈이 기립하더니 90도로 인사하더군요. 저 기억하시나요? 저를 아십니까? 어디서 뵀더라? 회장님 회사의 물품을 거래하고 있는 작은 회사 대표입니다. 아, 제가 워낙 많은 회사들을 상대하고 있어서요. 기억이 잘 나지 않네요. 그런데 조금 전 밖에서 들었는데 제 집사람한테 식모가 어쩌고 하던 게 안사돈이 말씀하신 거죠? 네, 그게 죄송합니다. 사람을 몰라보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허허, 앞으로는 안 그러실 거죠? 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안사돈, 제가 실례를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해 주시니 고맙네요. 제 남편 될 사람과 인연이 있는 분이라고 하니 반갑기도 하고요. 그만 앉으세요, 안사돈. 사람의 인연은 이렇게도 신기하게 연결이 되더군요. 곧 남편의 음식이 나오자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젊었을 때 인기가 많은 건 기억하는데 어떻게 주인집 사장님이자 회장님과 재혼을 하게 된 거야? 너무 큰 반전 아니야? 그게 사실은 우리 두 사람 오랫동안 연애했다. 자기야 말해도 되지? 이제 와서 말 못할 게 뭐가 있겠어. 아니, 내가 말을 하지. 그러니까 우리 둘의 인연은 내 전 마누라가 운전기사 놈이랑 정원관리사 놈과 바람 나서 이혼하고 나서부터지. 그 옆에 내가 나 몰래 그 두 남자에게 양다리를 걸쳐서 놀아놨는데 난 근 5년을 몰랐지. 회장님 잠깐만요. 그 두 아저씨가 이를 관둔 이유가 사모님이랑 바람나서였어요? 그래. 아, 그때 유미 네가 어려서 몰랐겠구나. 우리 둘이 입을 열지 않았으니 그랬겠지. 헐, 충격이다. 운전기사님이랑 정원관리 아저씨가 우리 엄마를 서로 사귀어보겠다고 주먹다짐을 하고 그랬었는데? 맞아. 그놈들이 영자한테 어지간히 찝쩍댔지. 이렇게 예쁜 여자를 보니 서로 반해서 난리였다. 난 그때까지만 해도 그 둘이 진심으로 영자를 좋아하는 줄 알았지. 그런데 알고 보니 내 마누라랑 놀아나면서 영자를 만만하게 보고 한번 어떻게 해보려고 한 거였어. 그럼 회장님, 그때 사모님이 이혼당하고 쫓겨나고 운전기사랑 정원관리사가 바뀐 이유가 그것 때문이었네요? 그렇지. 참 인간관계는 알다가도 모르겠더라. 난 정말 좋은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지. 상간남 둘의 마누라가 나에게 준 상처는 어마어마했었다. 혼자 술 먹고 자는 날이 대부분이었지. 그때 네 엄마가 나에게 큰 힘이 되어줬다. 자기야, 그거 생각나? 우리 술 먹다가 눈 맞은 날. 회장님, 그런 말은 민망하잖아요. 뭘 어때, 엄마? 회장님 말씀해주세요. 궁금해요. 딸뿐만 아니라 예비사위, 사돈 부부가 넋을 놓고 기대하고 있어서 그이가 과거를 회상하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 사장님과 있었던 이야기를 잠시 써볼게요. 사장님, 또 술 마시세요?
그러다 건강 해쳐요. 회사의 수장이 이렇게 약해지면 어떡해요. 술 그만 드세요. 영자씨, 나 살고 싶지가 않아요. 마누라가 저 몰래 그런 짓을 벌여왔다는 게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아요.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을 강하게 밀어붙여서 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이혼하라고 난리였는데도 아내를 끝까지 지켰다고요. 그렇게 순정을 다 바쳤는데 사모님이 제대로 배신했네요.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이제 다 끝났어요. 마누라랑도 끝났고 제 인생도 이제는 그만 끝내고 싶어요. 사장님, 다시 다른 여자를 사랑하면 되잖아요. 이제 사귀고 싶은 여자를 다 사귀어보세요. 그럴 능력도 인물도 되시잖아요. 영자씨, 영자씨는 김 기사랑 정원 관리사가 배신한 거 괜찮아요? 배신이요? 사장님, 전 그 두 남자와 아무런 사이가 아니었어요. 사적으로 만난 적이 한 번도 없다고요. 그건 다행이네요. 천만 다행입니다. 영자씨까지 그런 놈들에게 놀아나지 않아 진심으로 다행입니다. 저도 남자 보는 눈은 있거든요. 사장님 같은 분이었다면 바로 넘어갔겠지만 그 날티나는 두 남자에게는 눈꼽만큼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나 같은 남자면 바로 넘어왔을 거라고요? 네? 네. 사장님은 멋진 분이니까요. 제가 영자씨보다 15살이나 많은 늙은이인데 멋지게 봐줘서 고맙습니다.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사장님은 동안 얼굴에 운동을 많이 하셔서 배도 하나도 안 나왔잖아요. 자기 관리가 철저한 사람이라 전혀 나이가 들어 보이지 않아요. 진심이에요? 영자씨, 그럼 당신은 내가 고백하면 날 만나줄 겁니까? 저 따위가 어떻게 사장님을 만나겠어요. 저희 두 사람은 그 순간 눈을 마주쳤고 서로의 눈동자를 보느라 다른 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이가 저에게 입맞춤을 하려고 하자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사랑을 나누게 되었죠. 영자씨, 우리 오늘부터 애인 사이 맞지? 몰라요, 사장님. 저 책임지세요. 영자, 내가 책임질게. 우리 둘이 바로 합치면 되는 거지? 사장님, 지금 회사에 사모님이 바람난 거 소문이 나서 난리라면서요. 그런데 사장님과 제가 재혼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그 생각을 못했네. 사생활이 중요하니 보는 시선도 좋지 않을 것이고 투자자들이 괜히 시비를 걸 수도 있지. 맞아요. 그러니까 우린 이렇게 연애만 해요. 영자, 고마워. 나를 받아줘서 아주 고마워. 그럼 우리 한 번 더? 아이, 몰라요, 사장님. 안 돼, 안 돼요, 안 돼. 어머머, 그럼 딱 한 번이에요? 저희는 그때부터 아주 진한 연애를 하였고 20년 넘게 연인 사이로 지냈습니다. 결혼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상 부부였답니다. 사장님은 그동안 회사 규모를 몇 배로 키우셨고 저는 옆에서 가정부로서 애인으로서 내조를 열심히 했고요. 물론 육아도 최선을 다했답니다. 세월이 많이 흐르고 그이가 정식으로 결혼식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자고 해서 딸 상견례장에 남편을 불러서 커밍아웃 했답니다. 저희 부부의 이야기를 들은 딸은 입을 떡 벌리더니 배신감이 든다고 뭐라 하더군요. 엄마, 회장님, 그럼 나한테 20년 넘게 비밀로 한 거예요? 와, 두 사람 무섭다. 유미야, 내가 말하려고 할 때마다 네가 사춘기가 왔고 바쁘게 공부하는 수험생이어서 미루고 미뤘다. 일부러 말을 안 한 건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20년 넘게 저한테 비밀로 한 건 너무하잖아요. 그래도 기분은 살짝 안 좋지만 엄마가 그동안 외롭지 않고 회장님과 좋은 시간을 보냈다니까 미안한 마음이 줄어드네요. 엄마, 회장님 축하드려요. 고맙다, 유미야. 내가 새아빠 노릇을 제대로 하마. 자, 그러면 사돈, 애들 결혼 이야기 해볼까요? 안사돈, 내 처가 사돈집 살림을 봐줘야 하는 게 조건이었던가요? 네, 아니에요, 회장님. 제가 분수도 모르고 까불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중하게 사과드립니다. 안사돈,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안사돈은 비굴하게 고개를 숙였고 두 손을 싹싹 빌었습니다. 저는 이런 그림이 나올 줄 알고 침착하게 화를 내지 않았답니다. 결국 딸과 사위의 결혼 이야기는 잘 협의가 되었고 따뜻한 날을 잡기로 했어요. 그리고 기분이 좋아 남편이 술을 몇 잔 마셔서 대리운전을 불렀답니다. 유미야, 우리는 회장님 집으로 갈 거야. 너 혼자 알아서 가. 알겠어. 둘이 신혼 같은 시간 잘 보내고 와. 아니, 나 그냥 오지 말고 거기서 살면 되겠네. 으이구, 우리 딸이 엄마를 쥐락펴락하네. 아무튼 조심히 가. 사돈 두 분도 살펴가세요. 안사돈, 오늘 여러 가지로 신뢰가 많았습니다. 앞으로 깍듯이 모시겠습니다. 그래요. 다음 주에 저희 남편 집을 대청소하는데 좀 도우러 와주실래요? 싫으면 말고요.
아닙니다. 싫다니요. 당연히 가야죠. 그럼 다음 주에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자다가도 전화를 받을 테니 시간 상관하지 말고 전화 주세요. 우리 안사돈이 참 친절하시네요. 그래요, 그럼 연락할 테니 잘 들어가세요. 그렇게 시원하게 한 방 먹여주었고 앞으로 찍소리 못하게 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들 차를 타고 떠나고 저와 남편은 차 뒷좌석에 앉아서 대리기사를 기다렸어요. 이윽고 차를 확인한 남자가 운전석에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대리기사를 본 저희는 누군지 한 번에 알아보았습니다. 매우 잘 알던 사람이었어요. 대리 부르셨죠? 늦어서 죄송합니다. 자네는 예나 지금이나 자주 늦는구만. 오랜만이야. 뭐요? 대리기사가 고개를 돌려 저희 두 사람을 보았는데 하얗게 질려버리더군요. 사장님, 그리고 영자씨? 김기사, 난 이제 회장이야. 그리고 영자씨라니 내 저한테 예의를 똑바로 차리지. 두 분이 결혼하셨어요? 세상에. 김기사, 수십 년 만에 만났는데 하나도 반갑지가 않구만. 자네 내 마누라랑 놀아나서 잘린 거 기억나지? 회장님, 면목 없습니다. 저한테 일자리를 주신 감사분께 못할 짓을 했어요. 알긴 아네. 그래서 지금은 대리운전으로 먹고 사나? 장가는 갔나? 아니요, 장가는 못 가고 하루 벌어 입에 풀칠하며 삽니다. 고생을 많이 했나 보네. 그때 내 마누라랑 정원관리사랑 같이 쫓겨나고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는데 일이 안 풀려서 고생하는 걸 보니 내 속이 좀 편안해지네. 회장님, 그때 저는 사모님과 불륜이라는 게 소문나서 어디 가서 취직도 못했습니다. 아, 그래? 그럼 내 전 마누라랑 정원관리사는? 그 두 사람은 쫓겨나고 동거하더라고요. 사모님은 양다리를 친 것도 모자라 저를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동거하던 집에서 불이 나 저 세상 갔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사모님과 정원관리사가 돌아가셨다고요? 네, 그렇게 불륜을 저지르더니 천벌받은 거죠. 저는 입을 틀어막고 놀랐는데 남편은 매우 침착했습니다. 이봐, 자네도 천벌을 받아야 할 놈이잖아. 어디서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는 거야? 죄송합니다. 저는 그래도 명줄이 길어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왔지만 다 버텨냈습니다. 오늘 참 여러 가지로 재밌네. 김 기사, 오랜만에 운전 실력 좀 보지. 출발해. 네, 회장님, 사모님. 안전하게 댁까지 모시겠습니다. 우연히 대리기사로 만난 김 기사는 원룸에서 혼자 살며 늙고 있는 걸 알게 되었고 사모님과 정원관리사는 세상을 뜬 걸 알았네요. 저의 인생에서 정말 기막힌 사건들이었는데 결말이 이렇게 되니 정말로 사람 인생은 한치 앞을 볼 수 없나 봅니다. 그 누가 제가 사모님이 안 될 줄 알았겠어요? 몇 달 뒤 저희 부부가 먼저 스몰 웨딩을 올렸고 딸 부부가 결혼했습니다. 제 남편이 딸의 손을 잡고 신부 입장을 했답니다. 오래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막막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 고민하고 걱정하던 때가 있었는데 회장님의 아내이자 예쁜 딸을 시집 보낸 어미가 되었네요. 한편 저를 무시했던 안사돈은 저에게 찍소리도 못하고 을의 입장에서 완전히 깍듯하게 저를 대하고 있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즐기면서 지내고 있고요. 사돈, 저희 집 대청소할 때마다 와서 도와주시니 고맙네요. 당연히 도와야죠, 사돈.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감사하네요. 그런데 우리 딸 집에 가서도 살림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매주 가서 청소도 해주고 냉장고도 채워주고 있어요. 노파심에 드리는 말씀인데 혹시 제 딸에게 시자질을 하시는 건 아니죠? 아이고 사돈,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보배 같은 존재인 유미한테 시자질이란요. 절대로 그런 짓은 하지 않습니다. 네, 고마워요. 우리 딸 많이 예뻐해 주시고 다음에도 부르면 제깍 와주세요. 여부가 있겠습니까? 언제든 불러주세요. 사모, 아니 안사돈, 하하. 저를 얕보고 무시한 걸 제대로 되갚아주면서 지내고 있답니다. 저의 사연은 여기서 그만 줄여야겠네요. 저는 지금 어느 때보다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고 있답니다. 응원의 말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취자분들의 안녕과 사랑을 열렬히 응원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